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5월 29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봅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29일인데 첫 기사는 5월 23일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가 시작되던 1980년 갓 25살 청년은 군 법무관을 마친 다음 판검사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심하다가 과감히 검사의 길을 선택했다. 거악을 척결하려면 직접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는 소신에서였다. 몇 년 뒤 이 검사는 이른바 저질 연탄 수사에 나섰다. 군사 정권이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소년 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바로 안대희다. 안대희 검사는 나중에 서울지검 특수 1, 2, 3부 부장검사를 모두 거치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며 대한민국 특수통 1호 검사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한번 비리 단서를 잡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스타일이라 고구마 덩쿨 캐기 권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는 정치권의 수사 흔들기 시도가 있을 때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수사에 흠집내기식의 말을 하는 것은 간섭의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며 버텨냈다. 그는 국민검사가 됐고 검사로는 처음으로 팬클럽이 생겼다. 그때를 회상하며 안대희는 검사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수사에 성공하지 사심을 앞세우면 수사 결과가 절대 좋을 수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라.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사를 그만둔 그는 검찰 몫으로 대법관이 됐고 2012년 이마저도 퇴임하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소 삶의 지표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라였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총리로 내정됐다. 안대희 내정자는 몇 번이나 고사했다고 한다. 청와대로부터 여러 번 연락을 받았지만 못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인의 만류가 컸다. 수십 년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낡은 아파트에 사는 그에게 부인은 당신 혼자 명예 찾겠다고 또 공직에 가느냐라고 말렸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아파트에서 딸은 한때 아버지도 법조인인데 이제는 성공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울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안대희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모두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자신의 행복과 가족들의 바람을 저 멀리 물리친 뒤였다. 그 목소리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있는 듯 느껴졌다. 차기 정부 주요 보직 물망에 수시로 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이런 말만 남긴 채 세인의 관심 밖에 사라졌다. 예. 지난 5월 23일자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소년검사에서 국민검사로 34년 만에 재상이 된 안대희 전 대법관 새 총리에 내정됐다. 이 소식인데 그야말로 안비어천가였습니다. 이 안비어천가의 국민일보 오늘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말이죠.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예, 5월 29일자 국민일보 일면은 어떻습니까? 안대희 전격 사퇴 이러면서 소제목에 박 대통령 2기 내각 구성, 공직사회 개혁 드라이브 구상 타격 이러면서요. 이른바 국민검사 출신으로 원칙과 소신, 청렴 이미지를 갖췄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입니까? 예. 예. 세간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일보의 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간의 평가라니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는. 세간에서는 비세는 아파트에 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제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서 세간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면을 가보면 말이죠. 또 구멍 뚫린 사전 검증. 수임료 논란 가능성 인지했으면서도 아니한 결론. 정치자금 수사 등 강직한 이미지에 의존해서 검증에 소홀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아니, 검증 김기춘 실장에게만 맡기면 언론은 뭐하러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더니 말이죠. 그 이면 밑을 보니까 안대희 화려한 등장 씁쓸한 퇴장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더군요. 화려한 칭송 씁쓸한 모른 척. 오늘 국민일보에게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입니다. 제가 왜 국민일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냐면요. 세간에서 말이죠. 예. 이 국민TV, 국민라디오가 국민일보와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저희는 국민일보 계열사가 아닙니다. 예. 오늘 이렇게 쓸개 빠진 신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하루 1,000만 원 벌이 이런 고액 전관 예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는 비판 여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부금 3억 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개업 이후 증식한 11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11억만이 아니라 이제 기부금으로 내놓은 3억 더해서 14억만이 아니라 한 27억을 번 것 같다. 대법관 퇴임 이후 예. 변호사하면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기부 시점, 그 3억을 기부했다는 그 시점이 총리 지명 이후로 밝혀지고 결국 총리직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했습니다. 비가 새는 아파트에서 딸이 아버지도 법조인인데 이제 성공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지면서 울었다는 국민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딸 소원을 이뤄주신 거네. 우리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말이죠. 아파트에서 비가 새는 일이 일반적입니까? 글쎄요.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셨던 모양이죠. 예. 네.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예. 예.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후임 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일시의 모습을 드러낸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데 선두에 서야 할 인물이다. 그만큼 총리 지명에 앞서서 능력과 자질 또 과거 전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마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 총리 지명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한 5월 22일은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당일이었다. 선거를 의식해서 졸속 검증을 해서 그렇게 총리를 세운 거 아니냐. 결국 인사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인사파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대희 총리 그 후보자 어떤 경로로 또 어떤 경과로 그만두게 됐는지도 주목되는데요. 동아일보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어제 낮 1시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만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집무실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니, 임명동의안까지 냈는데 무슨 사퇴냐?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부터 안대희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 결심에 이르게 된 것은 아들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안대희 총리 편에 서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쓴 기사의 맥락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그러니까 의경이었는데 서초경찰서 의경이었는데 예. 경찰청 본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복무한 거. 뭐 사실 경찰들도 이런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경찰청 본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일하게 됐을 그 시점이 아버지가 대법관으로 일할 그 시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경향신문이 병역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예. 중앙일보 그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던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 이 말을 소개하네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 나는 총리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에 너무 건방졌다. 뭐 이런 얘기죠. 국민일보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 커지는 김기춘 책임론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이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수습 카드로 꺼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총리 인선과 검증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수로 두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인사 개편의 필요성 그 몸통에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이 김기춘 실장은 상수로 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그동안 구상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의 인식이 대단히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이후에 공직사회개혁,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한 안대희 후보자가 슈퍼 관피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관 예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낙마하게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홍경식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호 정무수석이 이번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정현 홍보수석의 거취도 변수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현재의 청와대 체제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예.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은 당장 바꾸기엔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어는 누굽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총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비서실장까지 경질하면 국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을 만한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장 바꾸고 국가안보실장 바꾸고 총리 바꾸고 총리 후보자 바꾸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냐라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예. 나라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 바뀐다고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청와대 실장 바꾼다고 나라가 잘 안 돌아가겠느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일보 기사를 한 대목 더 인용하자면 예. 결국은 고구마 덩굴캐기의 권법의 달인이었는데 네. 이 권법을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이 잘 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고구마 덩굴캐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예. 예. 자, 서울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촉발된 전관예우 논란. 이거 확실히 매듭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이런 법이 있었어요. 전관예우 금지법. 정확하게는 변호사법 31조인데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 법무관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관예우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꼼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법관이 퇴직 후 곧바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놓고는 딴 지역 가서 개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한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할 길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그 공식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변론을 하고 수임료 받으면 그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설령 전관예우 금지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하더라도 이걸 제한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처벌 규정도 없는 금지법. 이와 관련해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송인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몇 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임시처방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없다. 고위 법관은 퇴직 후에 아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러한 조치가 너무 과하다면은 최소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만이라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그 비관적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수도권에서 여권의 마지막 반격 기회를 날려버린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관피와 척결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관예우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유승호 의원 사건과 겹쳐본다면 찻대기당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경기도지사까지 수도권에서 전멸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집을 합니까? 이분들은?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만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신문은 이면에다 아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대희 사퇴로 여권의 위기감이 닥치니까 보수층이 결집할 것 같다. 이게 제목입니다. 다운표도 없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안대희 전 후보자의 사퇴로 현재 무당층이,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층이 새누리당 지지로 대거 돌아서진 않더라도 위기일 때 결집하는 표심의 특성상 기존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무당층이 여권으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전관예우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뭐 그래서 결집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여하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300명이 물속에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가도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를 해도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니 항상 지지해줘야지. 이런 국민들이 꽤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면에 나와 있는 분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였던 안대희 카드가 불발로 끝나면서 여권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과연 6.4 지방선거에 안대희 낙마 사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몇몇 신문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안대희 사퇴의 변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분석 계속 보겠습니다. 김정하의 여론 읽기, 이 코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무당층이 줄어드는 건 선거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6.4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지지층보다 야당 지지층의 조기 결집 현상이 두드러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대대적인 정보 비판 분위기 때문에 위축돼 있던 여당 지지층도 뒤늦게 뭉치기 시작했지만 응집력 면에서는 아직 야당 지지층에 못 미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낙마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선거 땐 악재가 악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초원복집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원복집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에요? 예. 자, YS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였지만 오히려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 선거에서 승리했다. 위기감도 위기감이지만 그때 그 뭡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 멘트. 우리가 남이가. 네, 그게 영남을 결집시켰죠. 예. 온 국민이 새누리당과 남이가 뭐 그런 분석인 건가요? 예. 새정치연합 측도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서울시를 아마 얘기하는 걸 겁니다. 세월호 국면에서 보수층이 목소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면 두 자릿수 격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숨은 보수표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이 압박하고 여당이 계속 피하고 거부하고 했던 게 뭡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말이죠.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세월호 국정조사 자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 이런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이 실세 중에 실세, 이게 국정조사장이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충이다. 이렇게 여겼던지, 여권 수뇌부는 어떻게든 김기춘 실장 국정조사 석상에 세우는 거,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분들을 달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한약 드릴게요. 이러질 않나. 심재철 국정특위 위원장, 이 사람 위원장 안 시킬게요. 이러면서 회유를 했지만 유족들은 그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심재철 그만두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한약 달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에서 제기한 증인들 다 채택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아직도 유족분들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유족분들 기만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김기춘 실장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세우는 것을 합의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유족분들이 아침 9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말이죠. 여야 원내대표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먼저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한다라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원성의 타겟은 이완구 대표였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벽까지 계속 국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말이죠. 유세하러 충청 지역으로 떠났던 겁니다. 충남 서천에 내려가야 한다. 협상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농약 급식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울시 산하단체를 압수수색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역풍이 일어났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결국 나서서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도 상당히 길긴 한데 추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어제까지 조사한 게 공표될 수 있습니다. 예. 선거 이전까지는요. 어제까지 조사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또 분석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6면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를 여전히 20%포인트 안팎으로 벌려놓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10% 차이로 좁혔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일보 조사는 여전히 박원순 정몽준의 격차가 두 주째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부인 출국설, 또 농약급식, 정몽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여당 지지층 10명 가운데 2명도 박원순 씨가 시장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인천은 어떨까? 말 그대로 박빙입니다. 인천은 많이 이제 추격돼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경기도도 많이 추격됐습니다.
뭐 1위가 경기 인천 다르지만 말입니다.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인천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경기 인천 모두 박빙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6면에 실린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중도의 표심을 얻고 남경필 턱밑까지 추격했다.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역전도 가능한 역전 가시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수도권 싹쓸이 혹은 2대1 승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2대1이라면 서울 인천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도권 싹쓸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까지도 승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한 건데 서울은 1,003명, 경기도는 1,014명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부산 같은 경우 709명, 인천은 711명, 강원도는 702명에서 이것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의 오차입니다. 자, 일단 서울 박원순 50.5, 정몽준 39.6,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부산은요, 오거돈 41, 서병수 40.2, 뭐 그야말로 초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 41.4 송영길 39.5 유정복, 경기도 남경필 38.6 김진표 34.3, 그리고 강원도 최문순 39.6 최흥집 3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빼놓고는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의 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동치는 40대 표심, 오늘 동아일보가 6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40대가 73.8%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적극 투표층 20대 59.4, 30대 65.7, 근데 40대는 73.8입니다. 20, 30, 40대. 글쎄요, 전반적으로 야권 성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여론조사를 선거 당일까지는 조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방송된 경기도 성남시장 TV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네, 우리 신영수 후보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또 지도자, 선장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 즉 인명구조 업무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순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 만들어서 특정 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박안전 강화법안, 이거 신영수 후보님이 참여한 새누리당에서 폐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위험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해명 한번 해주시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신영수 후보 이렇게 답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입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순환구호법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 소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 때 다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되면은 전 시설물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안전하고 성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의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 폐기하신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영수 후보께서 다른 국회의원 다 동의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훔쳤다고 해서 내가 훔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선박 안전 강화 법안 폐기하시고 순환구호법 소위 해경 언딘 유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 만드셔서 사고 위험 높이고 순환구호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사실 위험성 높아서 사고 났고 구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영수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2분입니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구조하는 계획, 집행 이거 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도 문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 국민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